로봇 쪽 한번 잠깐 볼까요? 로봇 쪽이 오늘 강한데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걸까요? 주가가 빠져 있기도 했고 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라인에 양팔 로봇을 적용한다라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네. 계속 이런 부분은 살아 있는 겁니다. 네. 살아 있는 거다 보니 핵심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인데 오늘은 개장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 한 번에 넘어가기는 힘들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네.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최근에 이런 단가에 보유를 하셨다고 하면 매도에 대한 실익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급반등을 돌려줄 수 있는 요인도 있기에 그래서 이쪽은 재료가 있을 때 반응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운이 따라야 돼요. 네. 운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원래 예정된 부분은 좀 미뤄진 거고 해서 저는 로봇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라는 부분은 살아 있는데 네. 이 일정 같은 경우가 잡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볼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관심 정도 가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바이오에서 또 글로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잠깐 보시죠. 예. 야, 예술이네요. 딱 찍었네요, 여기. 갖고 있으셨으면 여기서 손절 자리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 팔라고 시도를 딱 주고 빠지네요. 아이고, 예. 교육대 보시죠. 교육대 왜 저런 자리가 저항인지, 왜 저런 자리에서 모험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일정 부분 가게 되면 빠진다고 하더라도 사서 버텨볼 만한 자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거는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딱 대놓고 있었으면 체결되고 밀렸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뭔가 내가 이때 만약에 손실이 뭐 여기서 마이너스 20% 갔다가 이날 마이너스 5%의 손절했다고 하더라도 아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좀 더 자신감이 붙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응하자. 이거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관심이 많은 쪽이 네페스 쪽 같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요. 네. 네. 드디어 손절했네요 이쪽을. 네. 네. 네페스 라회 같은 경우가 네. 우리가 짚고 갔었던 부분 FOPLP 같은 경우죠. WAP는 그 원으로 이렇게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PLP는 네모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중력의 저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그걸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사단이 난 거죠. 우선 사단이 난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이럴 때는 우선 매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매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네. 나서 추후에는 증자 가능성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한 거죠. 네. 이게. 네. 그렇다 보니까 네페스 같은 경우는 우선 매도해주고 추후에 네. 추후에 다시 재매수를 보는 대응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본업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계열사 쪽으로. 네. 이게 마무리 단계기는 한데 네. 추가로 자금 같은 경우를 좀 소유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는 우선은 여기에서는 좀 버티기보다는 매도를 해주고 다시금 재매수도 안 하고 네페스를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같은 사업을 하는 LB세미콘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가 있는데요. 네. 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할 수 있다는 체력을 보여줬고 고객사가 원해서 증설을 한 부분이에요. 감가상각 같은 경우 계속 반영을 하다 보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안 커 보일 텐데 네. 가동률이 올라오면 이쪽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네. 저는 매도하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 매수를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계열로 교체한다라고 하면요. 네. 일단 네페스는 지난번처럼 이런 자리죠. 가다가 이렇게 확 꺾여가지고 이렇게 나온 자리 이런 게 가끔씩 나와요. 근데 여기서 딱 일단은 빠르게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못 먹어도 고 그러면서 대봐 봅니다. 쫙 하고 올라오죠.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저항권 부분까지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꽤 커요. 한 20% 나와요. 네, 근데 그런 저점에 잘 하게 되면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그런 찬스가 될 것이냐라는 쪽인데 아마 오늘 밀어버리는 쪽은 아까 오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자본금을 어떻게 될 가능성들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오늘 종가
지금 이게 한 13,600원이네요. 네, 요 자리가 지금 요 파란색 점으로 가야 되는 자리가 13,600원입니다. 13,600원 지지 못하고 밀려가는 게 되면은 그냥 손절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길 다시 보든가 또 다음 기회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지켰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번 살짝 기다려 보는 걸로. 그래서 13,600원 보고 80원 남았네요. 근데 오늘 종가가 지킬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방향으로 다 보시고 네페스 아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쪽도 네페스 아크도 문의하셨길래요. 아크가 그래도 계열사 중에서는 네, 제일 뭐 핵심 사업들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네. 하는데 우선 같이 밀리는 경우거든요. 네, 이쪽은 버텨 볼게요. 네. 이쪽은 버텨 보는 걸로 하고 보통 우리가 업종 내 종목들을 볼 때 언제나 좀 1등 주군들, 1등 주군들을 볼 필요가 있고 두산 테스나도 뭐 말씀해 주시는 거는 기술적으로 위에 뭐 저항들이 있어서 쉽게 가기 힘들다. 기술적인 점은 크게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사이클 이런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기술적 부분 감안하실 분들은 지금은 뭐 단기 반등 나왔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볼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포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또 다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예. 일단 두산 테스타는 아주 역전의 용사답게 쫙 올라왔습니다. 근데 네네. 여기서 쌓였던 매물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돌파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물 탔던 거 이런 데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정리해 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 나오고 이런 저항 한 번에 돌파 못합니다. 살짝 밀려요. 밀리는데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이거는 다음은 여기 돌파하러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타이밍을 잡는다, 그 정도입니다. 요 단기 평선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정도. 근데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이거를. 그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딱 저희가 다 교육 신청하셨죠? 예. 그러면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딱 좋은데, 근데 그거 보고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거래가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기회가 더 가깝습니다. 지금 이제 반전의 시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타이밍상 약간 쥐락펴락을 할 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DI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문의가 되게 많으시네요. 네, 이거 잠깐 보시게 되면은 DI 어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여기까지 고점에서 여기까지 밀렸다. 그럼 이 자리는 사보거든요. 사보고 그다음에 올라오는데 어디 찍었습니까? 이렇게 딱 위쪽에 딱 찍었죠. 여기 대놓으시면 됩니다. 나가요. 그냥 청산됐습니다. 그 다음엔 밑으로 쩍 내리면 몰라요. 그 다음에는 기다렸다가 다시 자리를 본다 그러면 여기 봐야 되겠죠. 이 자리 지지하는 그런 자리 팔고 지금은 이제 다시 어디서 지지받나 기다려 볼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요원하죠. 그러니까 변동을 큰 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팔자리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팔고 그다음에 편하게 지금 다시 살까 이걸 누르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딱딱 되셔야 되겠죠. 그래야 한국 시장에 특화된 매매가 되는데 우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DI는 살 기회입니까? 그냥 팔 기회입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까? 저는 팔아야 된다는 생각은 오늘은 안 하고요. 네. 오늘은 안 하고 살 타이밍을 본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살 타이밍을 본다라는 생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7월 3일에 저점이 거의 시총 기준으로는 이제 한 5,9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5,900억이요? 네. 네. 6천 밑에. 예. 이게 왜냐면 네. DI 같은 경우도 테크윙은 우선은 좀 다르고 DI 쪽도 검사 장비다 보니까 우선은 좀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기업이 왜 이게 부각이 될 수 있는지 무조건 뭐 가격적인 그런 부분 다 왜 이게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지금 빠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적과 연결해서 또는 실적 추정치 실제 납품이 나갈 수 있는 뭐 단가 이런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는데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DI 같은 경우는 좀 오를 만한 단가 같은 경우까지는 우선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빠지면
빠지면 이게 또 뭐 어떤 식의 대응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에 대한 부분 이 롱런하고 계좌 같은 경우가 특정 레벨을 넘어서려면 목적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약간의 금액을 벌 거라고 이 바닥에 뛰어든 건 아니잖아요. 특정 레벨을 넘어서려고 하면은 기본 같은 경우는 갖춰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게 좀 안타까워요. 보면 네.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시세가 반등 나오게 되면 계속 갈 것 같고, 네, 아니면 또 조정 받으면 계속 밑으로 빠지니까 손절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잘 줄을 타야 되겠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계속 저희는 네, 자리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종목이 한솔라이온스가 또 문의를 하십니다. 네. 예, 요거는 일단 저희가 이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때 이때 지지를 해야 된다고. 지지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간다. 일단은 줄입니다. 줄이고 쭉 가다가 한번 쫙 들어왔는데 어디 딱 멈춥니까? 여기 멈추죠. 갔다가 이때도 밑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때 좀 못 판 거 또 줄입니다. 다시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는 요 자리 쪽 들어오게 되면 내가 사야겠어라고 줄인 거를 다시 베팅을 이제 딱 노리는 거죠. 그런 기술적 관점들. 네.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솔직히 좀 억울해요. 지금 네, 반도체 그쵸, 소비량 그쵸. 안 가다 보니까 네. 그냥 거래 보세요. 수급 때문에 그냥 완전히 놔버린 거. 네, 이런 네. 모습들인데 지금은 네.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회 되면 사야 됩니까, 공사님? 기회 되면 산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기회 되면 산다라는 생각인데 자 종목을 이렇게 우선 봅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네. 실적 대비해서 평가 절하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계좌에 좋아 보이는 이 종목 얼마, 좋아 보이는 이 종목 얼마, 좋아 보이는 이 종목 얼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먼저 사야 될 게 뭔가, 네. 가장 먼저 사야 될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추후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 그 정도는 우선은 갖춰놓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 정도는 갖춰놓고 봐야 되다 보니까 요 종목은 가격 메리트는 있고 봐야 되기는 한데 네.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편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추후에 봐야 되는 종목이고 그 타이밍이 되면 한번 또 다루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밑으로 요 자리들은 이제 기회는 또 찾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저도 보인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손실 상태신데 완전히 뭐 다 빼고 치우시면 안 될 거고 비중 관리하셨다가 다시 살 기회를 계속 노려보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APR 가지고 또 말씀이 많으시네요. 네, 응사님 네. 지금 살 기회입니까? 지금이라도 팔 기회입니까? 저는 사는 건 아니란 말씀을 오전에 드렸어요. 예.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뭐 기다리는 겁니다. 네. 기다리는 거고 애매한 구간에는 진입 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 전제를 깔고 만약에 35만 원대 이상 이거를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네. 저는 비중 줄입니다. 비중 줄이고 보고요. 네. 예, 그 정도 아니라 밑에서 만약에 뭐 20만 원 중반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우선은 버틸 수 있어요. 네.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이연이 있다라는 점을 어제 네. 오늘 두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일단은 기존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올라와 있을 때 이런 자리. 근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요 정도까지 보거든요. 네, 이렇게 보는데 이럴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갖고 계신다면 비중 부담 없는 비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왜냐면 이런 자리 쪽에서 쉽게 못 치고 가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는 비중만 갖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담 없는 비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빠르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많으시네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 자리 여기는 지켜야 됩니다. 33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탈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한 번 아니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일단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 많으시면 이거 이탈하게 되면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셔서 다시 이쪽이나 아니면 한 번 더. 왜냐면 이게 실적이 살짝 미스가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울트라 튜닝과 이게 제품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만큼의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재고 혹시나 아니면 마케팅 비용 이거 가지고 살짝 고민이 들어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장이 걱정하는 거죠. 근데 그거 빼고도 잘 될 것 같긴 나중에 그거 하고 뒤에 그러니까 기존의 판매량하고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지금은 올르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실적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게다가 이날 보통 이제 매수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날 너무 거칠었어요. 외국인 기관 나오는 게 그렇게 되면은 이들도 일단 줄이고 다시 포인트 잡겠다는 얘기다 보니까 그거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기존 분들은 이거 지금 자리에서는 많이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또 그러니까 매수 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지금은 혹시나 딱 그거 있죠. 내가 이거를 12주 사보겠어. 그러면 한 주만 갖고 계셔보세요. 한 주만 사보시고 그다음부터 타이밍 맞춰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자리에서 밀리고 돌아가는지 보시다 보면 거기서부터 하나, 둘,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사시겠다 생각하면서 보는 단계거든요. 이 밑에서부터는. 근데 지금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날 밀릴 때도 제가 보초병만 사자고 말씀드렸어요. 보초병만 갖고 있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한번 출렁임이 나왔었을 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응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종목 쪽에서 또 문의가 많으신 게 또 보니까 현대코퍼레이션 문의를 하셨네요. 좀 최근에 문의가 없던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좀 신선하게. 네. 이쪽이 상사 사업을 해요. 네. 상사 사업을 하는데 실적이 좋아질 요인이 평가는 절하돼 있어요. 평가 절하돼 있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 뭐냐면 실적은 계속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도 최근에 나왔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네. 뭐 영업이익 부합하는 부분 근데 전 패스입니다. 저는 네. 패스하고요.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해줘요. 네. 매도를 해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저는 상사주를 제 포트에 넣는 그때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어떤 특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또는 아예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 네. 그때가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고 한국가스공사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LX 인터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고 우리가 스쳐갔던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유가는 80불 중반, 네. 뭐 구리는 이렇게 상승해 있지만은 그거는 상사 같은 경우에 포트에서 큰 영향을 안 미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매수할 만한 요인은 없기에 패스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서진 시스템 문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봐주시죠. 네. 전고점 정도 와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요. 요거 자리 보니까 이것도 감이 오네요. 예.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우선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보유를 하는데 어제 이제 자사주 3일이었죠. 네. 이 처분은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서는 다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10% 정도 밀리고는 그 이상으로는 잘 안 밀릴 거예요. 네. 보통 시총 한 1조 5천억 정도 되다 보니 그때는 또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방향성은 맞아요. ESS는 좀 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기로. 네, 장기로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이 10% 하락하면 추가해서 좀 들고 가는 식의 대응. 네. 그 부분을 열어둡니다. 서진 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쪽은 다 ESS 쪽 잘 나와서 아실 테니까 예. 가다가 이런 자리 들어온다 진입하는 거 맞죠? 그리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여기서 무리하지 마세요를 지금 3일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정리를 해야죠. 오늘 같은 날도 했는데 가다가 먹긴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겁구나 정리하는 자리 그러면 이렇게 딱 멈춰 있다 보니까 지금은 고민이 돼요. 이거를 여기서는 정리한 거 지금 비중을 만약에 정리했다 그러면 지금은 다시 살지 말지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13,000원대가 여기 이탈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맞추고 다시 올라가겠죠. 지금은 비중을 줄여서 갖고 있는 자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저희가 ESS 쪽으로만 붙어서 그런데 ESS 말고 하는 일 많죠 이 회사가. 네. 이것저것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가 나오는지 그거는 좀 보셔야 되는데 딱 단기
지지권 요거 체크하시고 가격은 오늘 저가입니다. 저가 부분이 딱 지지하고 돌렸네요. 거기가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위쪽에선 시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P&H 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P&H 테크 오랜만에 또 네.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주가가 좀 빠져 있죠.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좀 박스권 흐름입니다.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기준은 저는 올해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 한 90억 정도, 9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시총 한 1,800억이야. 이 정도에서는 뭐 빠져도 크게 안 빠진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 또한 제가 연초에 올리디를 놓고 소재 전략주로 가지고 가기는 했지만 네, 하반기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네. 하반기를 보고 들어가고 포트에 지금 뭐 우리가 중심에 놓고 진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부분은 가능한데 포트에서 좀 과하게는 편입을 안 하시는 그런 대응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